보기 전에 알면 좋은 영화 상식, 보고 나서 주고받는 영화 대담.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톡. 안녕하세요, 원작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오입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갑자기 확 더워지지 않았나요? 진짜 제가 요새 네. 따릉이 자전거 타는 네. 취미가 생겼는데 네. 등이 다 젖어요. 몇 분 타세요? 하루에? 어제 제가 이거 녹음 때문에 어제도 네. 그 구로동이 거의 이제 역으로 치면 한정거장이거든요. 네, 근데 네. 따릉이로 한 15분 걸려요. 그때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어제도 한 30분 탄 거죠. 예. 아, 근데 이제 맞아요. 갑자기 너무 더워져서. 예. 저는 여름 옷을 샀거든요. 인터넷으로 샀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빨리 그걸 진짜 여름 옷이 너무 없는 거예요. 다 막 옷이 망가지고 이래가지고. 아, 네. 근데 여름 옷이 안 와요. 지금 5월 말에 온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든 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네. 여러분들은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네, 저도 읽어봤어요. 네, 리우토베님이 남겨주셨는데 리우토베님이 원래 좀 자주 댓글 남겨주시던 분이세요. 네네. 명탐정 피카츄 어차피 안 볼 거라서 그냥 방송 들었습니다. 그 삐까삐까하고 우는 피카츄가 날라리 중년남의 목소리를 낼 때부터 흥미가 완전히 사라진 탓이었지요. 그러면은 그 춤추는 영상 보시면은 네, 그럼 좀 이게 네, 커버가 됩니다. 네. 예. 에피소드에서도 나왔지만 게임이 원작인 영화는 정말 해일 지뢰밭이네요. 귀여운 여성분과 어쌔신 크리드를 영화관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표를 2장 샀지요. 그 이후 그 여성분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차라리 공조를 보았더라면 하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조 봤으면 잘 되셨을 거예요. 아니요, 제가 봤을 왜요? 때는 이 선택지는 2개다. 그래요? 저 공조 그냥 좋았는데. 저는 공조도 별로였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어쌔신 크리드는 아니었다는 거.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에피소드에 나오지 않은 영화 몇 개 가져와 보자면은 DOA, Dead or Alive, 매기큐 주연 KOF, 항마력 없으면 못 봄, 항마력으로 버티면서 봤음. 네. 보고 나서 기절, 좋은 수면제였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크게 망한 걸로 유명해서 안 봐도 알겠네요가 있네요. 역시 흥행하지 못한 것은 원작의 설정은 있는 대로 파괴해버리는 주제에 재미대가리가 없는 게 문제였겠지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이런 말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비스 씬도 하나도 아니야. 이게 피카츄도 똑같은 문제. 그렇죠. 이 피카츄는 이제 그런 서비스 씬은 없겠죠. 귀여움이 맞아요. 이 영화의 서비스 맞아요. 씬인데. 예. 저는 그런 원작이 있는 영화는 그게 어떤 방향이든 원작 팬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영화가 처음에 제작을 하는 단계에서 원작 팬들을 믿고 투자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조금 일단 이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예.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클레오님과 원장님이 아마 80년대 후반 태어난 것으로 강하게 추측되는 바, 그 이유는 저와 아주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일화들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띠부띠부씨의 인기는 정말로 대단했지요. 우리의 코 묻은 돈으로 샤니는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껄껄 믿거나 말거나.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샤니 공장을 세웠다. 네. 하는 김에 전주국제영화제 듣고서 생각났던 것도 쓸게요. 잘 들었고요. 제가 부천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맛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숨어있을 뿐입니다. 판타스틱 영화제 갈 때 저도 껴주세요. 가이드 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 네, 저는 부천은 네. 제가 구로동 원래 살았으니까 멀지는 않은데 네. 오히려 가까워서 더 맛집이나 이런 거를 더 모르거나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가까우면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니까. 네. 부천국제영화제 진짜 저는 정말 안 가봐서 궁금해요. 진짜. 네, 저희 이번에 꼭 같이든 네. 따로든 한번 네. 가서 시간을 해보면 그렇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숟가락 살인마 있잖아요. 네, 그거 부천. 그게 부천에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내가 너무 부천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되게 반성했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원장님 영화 취향을 네. 이제 좀 알겠는데 네. 사실 부천이 안 어울리긴 하거든요. 그래요? 저 막 잔인한 거 싫어해서? 네. 근데 뭐 꼭 그런 영화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잘 고르시면은 괜찮은 영화가 많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잔인한 영화를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잔인한 영화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싫어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맞아요. 예.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저도 무서운 걸 못 보거든요. 네, 무서워서 못 네. 보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댓글을 되게 보니까 되게 리프레시 되지 않나요? 네, 저 일단 맨날
올라오는 게 있는지 네. 꼭 확인을 합니다. 예. 아, 그럼 댓글도 다세요. 대댓글도 다세요. 제가 계속 달고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이제 도전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네, 네. 그 앞으로도 이제 클레오님도 대댓글 달아주실 테니까 네, 네. 네,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리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어떤 영화일까요? 네, 오늘의 영화는 보기 전엔 하나도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영화 악인전입니다. 이게 개봉 첫날부터 그래도 스코어가 좋았어요. 네, 박스오피스 1위를 네, 박스오피스 1위도 하고 17만 관중이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요새 영화계에서 가장 핫하다는 네, 맞습니다. 엄복동 지수 네. UBD가 딱 17만인데 아, 어떡하다가 그럼 이제 개봉일에 1 UBD를 개봉일에 1 UBD를 채우는 바람에 약간 네. 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이제 1000만 딱 돌파하고 나니까는 이게 기세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네, 저번 주에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네. 이 보니까 그래도 아이맥스 가는 아직도 빡세더라고요. 네. 그것도 혹시- 이제 알라딘 나오면 슬슬 네. 알라딘도 용암해고 봐야 되는데. 네, 맞아요. 어쨌든. 네. 이 되게 좀 관객들이 그래도 이 영화는 좀 많이 좀 찾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또 하나 이슈가 이게 칸 영화제 올해 칸 영화제 미드나잇 네. 섹션에 또 초청이 됐어요, 이 맞아요. 영화가. 그래서 또 그 반응이 좀 궁금하긴 한데 저희가 지금 오늘 녹음일이 17일이죠? 네네. 근데 이제 상영이 제가 알기로 이번 주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맞아서 아쉽게도 반응을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궁금하긴 해요. 이게 칸 영화제에 종종 한국 누아르 영화가 가긴 하는데 꽤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이게 오랜만이고 이번에 두 작품이 갔잖아요. 네, 봉준호 기생충은 경쟁 부분으로 아예 가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영화 전체적으로 보고 와서 느낀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이.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칸에서. 네, 저는 또 국내 또 그 정서랑은 다르니까 네. 좀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약간 오락적인 부분에서 집중이 된다면은 네. 더 평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약간 그 해외 영화제에서 좋아하는 한국 영화 특유의 액션이 살아있는 느낌? 그러니까는 약간 한국 영화 액션 보면 되게 날 액션 같은 느낌 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제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총기가 자유로운 국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총을 쓰다 보면은 액션 자체가 사실은 네. 영화로 담기에는 좀 그 재미가 떨어지는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칼이랑 주먹 예. 발로 싸워야 되니까 일단 몸이 붙으니까. 네, 몸이 붙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게 있고 또 약간 한국 액션이 좀 노골적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은유가 없고 직설적이고 약간 네. 이런 걸 좀 좋아한대요. 그 해외에서. 네. 근데 약간 그런 약간 한국 올드보이에서 나왔던 그런 액션 같은 거를 뭐 신세계도 네, 그렇게 신세계라든가 될수 있겠고. 그런 약간 좀 K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좀 좋아하는 분들이 좀 반가워하실 만한? 네, 뭐 액션이 이 영화는 일단 흠잡을 데가 없기는 해요. 정말로 네. 딱 필요할 때 필요하고 네. 되게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걸 이제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이 인계치가 좀 다르긴 네. 할 것 같은데 네. 뭐 실망스러운 부분은 없었죠. 네, 맞아요. 영화 보고 나서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좀 네. 어떠셨어요? 이게 일단 되게 아쉬웠어요. 이게 오늘 저희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 비슷한 얘기로 이제 갈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영화가 앞에는 참 괜찮은데 뒤에가 굉장히 매우 아쉬워서 그래서 진짜 그것 때문에 이게 아쉽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는데 원장님도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게 되게 너무 오랜만에 약간 진짜 요새 한국 영화에서 없었던 네. 되게 좀 깔끔한 장르 영화를 만난 느낌이 딱 들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이 좀 되게 그래가 저는 되게 잔인하고 막 이런 거 사람 칼 나오고 막 그런 거 잘 못 보는 편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많은 장면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긴 했지만 그러기는 했지만 네네.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되게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이제 팟캐스트 자주 출연했던 미도 씨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도 씨한테 추천해줬어요. 네. 범죄 도시보다 좀 잔인하고 약간 뭐 너가 보면 재밌게 볼 것 같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네. 약간 근데 저는 후반부 아쉬움도 되게 진짜 저도 되게 크고 만약에 이 영화가 앞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은 그 후반부에 대한 아쉬움 자체도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후진 영화야. 예. 만약에 뒷부분 퀄리티로 그냥 갔으면 그냥 흔해 빠지는 후진 영화 이 정도로 끝났을 텐데 앞부분이 너무 좀 마음에 들어서 뒷부분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는 앞부분에 그 쾌감에 조금 점수를 좀 주고 싶었었어요. 아, 네. 사실 저도 비슷해서 저희 아까 이제 카톡으로 좀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좀 이제 얘기거리가 되게 비슷하게 날 것 맞아요.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돼요. 네, 예. 그러면은 바로 본격적인 리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딱 대놓고 보이는 네. 그 주연 배우 그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화에서. 네. 마동석 배우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무비오톡에서 마동석 배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작품을 좀 다작을 하시니까요. 네, 네. 작품 다작도 하시고 또 저희가 다루기도 몇 번 다뤘어요. 왜냐하면은 범죄도시랑 챔피언을 다뤘었는데 네. 범죄도시를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에피소드 중에서 범죄도시 좋아서 범죄도시부터 듣고 저희 무비오톡 들어주신다는 분들도 좀 있었고 네. 근데 챔피언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네. 되게 슬펐고 막 근데 부산행 얘기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네. 마동석 배우 얘기는 좀 저희가 자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 배우에 대한 호감이 커가지고 네. 호감이 큰데 그 챔피언에서 느꼈던 그 실망감을 완벽하게 회복했다 이 영화로 예.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첫 번째 포인트를 좀 선정을 했어요. 클레오님은 좀 마동석 배우 원래 평소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예, 뭐 저는 약간 이분이 이제 몸 쓰는 개그맨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일단 영화들이 제가 접한 것도 그렇고 약간 한없이 이렇게 진지하고 이런 캐릭터보다는 약간 웃겨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겉으로는 전혀 안 웃길 것 같아서 그냥 평범한 상황도 웃기게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는? 코미디 포인트를 되게 잘 살리죠.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그런 다재다능함? 되게 유니크한 면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되게 특수한 배우구나. 좀 쉽게 볼 수 없는 유형의 배우구나라고 해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배우랑 같이 작업하면은 약간 그 배역을 세팅할 때나 혹은 실제로 연기 들어갈 때 있어서 좀 편할 것 같아요, 연출자가. 맞아요. 네,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뭐 관객들도 약간 이제 좀 솔직히 마동석 배우는 이제 믿고 보는 배우가 됐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정도의 위상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모로 되게 환영받는 배우, 좋은 배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동석이 믿고 보는 배우라는 인식이 생긴 거는 정말 확실하게 작년 범죄도시 때부터인 것 같아요. 예. 범죄도시에서 진짜 마동석 아니면 못하겠는 캐릭터 같은 느낌이 확 드는. 네, 맞아요. 그래서 코리아에는 MCU가 있다. 마동석 시네마 유니버시티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근데 약간 캐릭터가 좀 비슷해요. 예, 맞아요. 그 마동석 배우가 나오는 캐릭터가 힘 되게 좋은데 허당미가 있는 맞아요. 예. 그런 약간 귀여운 매력이 있으면서도 액션씬은 화끈하게 해주는 네. 그런 어떤 근데 약간 그 액션이 약간 좀 둔탁한 액션이죠. 네, 맞아요. 약간 막 스피디 있게 막 그런 느낌보다 그냥 이렇게 딱 그 네. 체구가 느껴지는 네, 그런 최고의 압박감과 그런 어떤 네. 주는 그 둔탁함 그런 게 느껴지는. 근데 막 부산행에서 예. 캡틴 마블리라고. 아, 예, 맞아요. 그때 캡틴 마메리카 막 이러면서 그런 이제 별명까지 얻으시고 그 이미지로 쭉 이제 좋은 어떤 입지를 세우셨는데 찾아보면은 이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보면은 자기 창작단체가 있어요. 고릴라라는 창작단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고릴라라는 창작단체에서 계속 영화를 기획하고 만들고 막 계속 그 작업을 하거든요. 그거에서 나오는 작품이 범죄도시예요. 아, 그러니까 일정 부분 참여를 하신 거네요. 네, 그 보면은 제작자로서. 영화를 기획, 제작, 뭐 시나리오 단계에서 참여하시는 부분 그때가 되게 많고 그 보면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도 제작에 참여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로듀싱이나 기획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챔피언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 진짜 아쉬운 게 많고 그렇긴 하지만 찾아보면은 그 원래 마동석 배우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미국 사람, 네. 미국 분이시잖아요. 국적이 미국 네, 분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 원래 팔씨름 대회가 되게 미국은 활성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약간 팔씨름을 활성화하고 싶은 마음이 만든 영화가 챔피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작에 참여하신 거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인터뷰 보니까는 그 영화도 수익이 났대요. 손해본 영화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쨌든 분기점 넘었구나. 네, 분기점이 넘었는지 아니면 다른 수익 창출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제작비를 메꾸셨는지 어쨌든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영화도 되게 범죄도시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 대표작인. 맞아요. 예. 스토리라인도 이제 경찰, 네. 그다음에 범죄물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악역과 이제 그 대립하는 네. 그런 게 세팅이 잘 돼 있고 그 마동석 배우가 이제 몸으로 해결하는 그것도 있죠. 네. 여기서랑 이제 역할은 좀 정반대긴 하지만 그래서 네. 사실 기시감이 진짜 범죄도시도 비슷하고 뭐 황해도 생각나고 네. 이 약인정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 싶은 21세기 한국 느와르 영화는 네. 좀 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앞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네. 뭐 황해, 범죄도시 그리고 뭐 신세계나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고 그런 면에서는 괜찮더라고요. 아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도 생각났어요. 그 경찰이 약간 마냥 이런 것보다 약간 네. 좀 나쁜 놈이잖아요. 네. 그런 또 있고 해서 네. 다들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많이 네. 다들 범죄도시 이야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것도 찾아보니까. 예. 근데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마동석이 출연했다. 마동석이 나온 그 스토리라인이 비슷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도 이게 제작에 참여한 만큼 예. 아예 그 범죄도시는 시나리오에 마동석이 써 있거든요. 아, 예. 네, 마동석 써 있거든요. 이건 아예 이거는 제작에 참여를 제작비를 대신 거죠. 네, 하는 그렇겠네요. 건데 예. 그래서 영화에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솔직히 어제 보고 네. 트라비아를 찾아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그죠. 모르는데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인터뷰를 좀 그래도 최대한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아직은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이게 영화 홍보 기간을 좀 약간 전략적으로 어벤져스가 꺾이길 기다리시고 홍보를 하시는 건지. 혹은 저는 그거 생각했거든요. 칸 영화제에서 터질 때 같이 터트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아직 배우들이 출국도 아마 내일인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이슈를 몰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지금 인터뷰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원래 보면은 개봉 전에 막 보통 엄청 인터뷰 많이 나오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보고 참 좋다 했는데 제가 이 영화 보고 되게 좋게 생각했던 장면이 처음에 샌드백 때리는 장면 있잖아요. 시작할 때. 예. 등장 장면. 네. 이게 보면은 샌드백을 그 조폭 두목인 그 마동석이 때리고 있어요. 네. 때리고 있는데 그거를 부하가 밀리지 잡아줘요. 않게 이렇게 네.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면 이제 힘이 너무 세니까 샌드백을 이렇게 부하한테 잡고 있게 시키는구나 일단 첫째부터 생각이 나서 힘의 위압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 사람을 안 때리는데 때리는 것 같아요. 그 부하가 계속 밀리니까. 예. 부하가 계속 밀리니까 사람을 때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보고 되게 그 범죄도시 헬멧 장면이 생각이 났거든요. 네네. 헬멧을 씌우고 막 때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충격은 덜 주지만 위압감은 주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고문 아닌 고문을 하는 네. 그런 그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근데 딱 그게 이제 샌드백을 딱 내리고 개피떡이 된 사람이 나오면서 네. 전 딱 그때 느낀 게 확 그냥 이 캐릭터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거 확 느껴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캐릭터는 범죄도시의 마석두 그 형사랑 다른 사람이야. 네네. 딱 선을 딱 그어주면서 엄청 인상적인 예. 배우의 등장 장면을 만들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동석 배우 아이디어래요. 그 장면 자체가. 괜찮네요. 그렇죠. 저는 이거 샌드백 치다가 이제 네. 샌드백 내리기 전에 잠깐 그 인서트로 클로즈업 나오는데 피를 이렇게 맞아요, 피가 맞아요. 고여 있어서 저는 와 진짜 힘이 세다. 이거 받아주는 사람이 맞아요. 그 생각을 했는데 진짜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진짜 그런 그 템포가 예. 이 뭔가 딱 그거 자체가 이제 아이디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센스 있는? 맞아요. 오프닝에서 되게 많은 걸 가지고 오니까 네. 되게 신경 써서 잘 만들었다는 인상이 확 되죠. 네. 제가 범죄도시 리뷰할 때도 마동석 배우 그런 지점을 많이 칭찬을 했었는데 네. 템포를 진짜 잘 잡아요. 마동석 배우가. 근데 되게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네. 그리고 이게 내가 또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네. 어떻게 행동해야 네네. 이 사람한테 호감이 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런 트릭을 잘 알더라고요. 예. 이 마동석 배우 얘기하면은 진짜 좀 마동석 배우 대표작이라고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정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짧게 나온 건데 베테랑 장면 있죠. 맞죠. 예. 그것도 아트박스도 네. 그 대사 하나로 진짜 그게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배우로도 거론이 될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신스틸러죠 완전. 네. 그 아트박스 아이디어도 본인이 낸 거라고 예, 맞아요. 그 했거든요. 인터뷰는 저도 본 네. 기억이 나요. 보면 마동석 배우가 SNS에 자기가 병아리 무서워하는 사진 막 올리고 이래요. 네. 그게 얼마나 이런 어떤 대중들에게 네. 자신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맞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힘은 세지만 무해한 아저씨야 이런 느낌을 딱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건 되게 영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친구 나오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서의 텐션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 되게 그 앵글이랑 편집이 되게 집중하면서 봤거든요. 네, 뭐 네. 우연히 그렇게 집중이 잘 돼서. 그 첫 장면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랑 막. 네, 그 이빨 뜯어버리는. 아, 그거 진짜 무섭지 않아요? 네, 거기서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와, 일단은 마동석 배우가 아이디어를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배우 사이즈 잡는 게 되게 치고 빠지고 엄청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연기가 텐션이 왔다 갔다가 되게 잘 돼가지고, 네, 그 부분에서 기억이 엄청 남고, 그러니까 다른 영화에서의 마동석 배우의 이미지가 네. 한 악인전을 한 10분 정도 보면요 다 씻고 없어져요. 네. 그냥 여기에 네. 이 악인전에서의 마동석 배우만 남아 있어요. 네. 네. 그걸 신경 되게 많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의상 같은 것도 네. 30벌인가? 넘게 아. 준비했다고. 그 예. 뭐라 해야 되지? 화려한 조폭 같은 화려한 수트 같은 것 네, 때문에 하셨다고. 그래서 마동석 배우가 또 대단한 게, 이게 연출이 아무리 그렇게 디렉션을 해도 배우가 깜냥이 안 되면은 네, 맞아요. 그게 소화가 안 될 텐데, 또 소화를 하신 게 자체가 와 진짜 다재다능한 배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동석 배우가 연기를 봤을 때 되게 잘한다는 생각이 이제 인상이 팍팍 들긴 네. 하는데, 그 밸런스를 맞추는 지점? 저는 또 대단하다 느낀 게, 마동석 배우 이 영화에서 초중반은 김무열 배우랑 이렇게 케미스트리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좀 번개가 튀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와, 이 완급 조절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배우가 한 명만 연기를 잘하고 한 명이 그 연기를 못 따라가면 씬이 죽어버리잖아요. 저는 이게 이 영화에서 그 범죄도시랑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김무열 배우가 이 영화에서 진짜 괜찮아요. 그렇죠. 예. 진짜 근데 괜찮거든요. 저는 김무열 배우를 항상 좋아했는데, 네. 나올 때마다 와, 근데 저는 예전에 작전 볼 때부터 그 생각했어요. 네. 아, 이분은 형사하면 잘하겠다. 아, 정말요? 예. 오. 근데 와,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보는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아. 김무열 배우인지 처음. 저는 진짜 영화 보러 갈 때 진짜 정보를 안 보고 갈 때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저 진짜 너무 바빠갖고 저 오늘 봤어요, 이 영화를. 아, 네네네. 이 영화 오늘 보고 대본 쓰자마자 지금 녹음하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 김무열 배우가 나온다는 개념조차 없이 갔었는데 네. 너무 태닝을 완전 새까맣게 하시고 그 태닝도 약간 예쁘게 태닝한 게 아니라 진짜 그을린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빛 너무 많이 네. 받고 이래가지고 자외선에 타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선크림 안 바르고 다녀가지고 그리고 몸도 15kg를 불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못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는 김무열 배우구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연기가 찰지고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 범죄도시 때 윤계상 배우가 사실은 그때 범죄도시 나오기 전에 윤계상 배우가 되게 코너에 몰려있었어요. 네, 근데 범죄도시 완전 재발견된, 네, 맞아요. 별명이 국밥 배우였어요. 다 말아먹었다고. 네. 그랬는데 국밥 배우였는데 윤계상 배우가 진짜 그 범죄도시를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터닝 포인트 확 찍었잖아요. 맞아요, 예. 찍어버렸는데 그 진짜 장첸 얼마나 작년에 핫했습니까? 진짜 그 장첸 진짜 패러디도 엄청 많고. 패러디도 엄청 많고 그랬는데 그 김무열 배우가 그런 캐릭터성을 여기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건 배역 문제고. 맞아요. 그런 캐릭터 아니니까. 네, 그 연기나 이런 거는 진짜 너무 괜찮은데 저는 그게 약간 마동석 배우가 저는 약간 상대 배우를 끌어올려주는 포텐셜을 터뜨리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 혼자 막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화로운 네. 배우인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충무로 해서 늘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한 방이 아직 없었던 배우를 한 방을 터뜨리게 했다라는 거. 두 번이나 연속으로. 네. 그랬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마동석 배우 능력이 아닌가. 그렇죠. 한 번이면 우연인데 두 번이면은. 좀 보면은 그때 그거 뭐지? 부선행에서도 진짜 겉보기에는 정유미 배우랑 마동석 배우랑 안 어울리잖아요. 네. 근데 어울리죠. 진짜 너무 베스트 커플 아니에요? 네. 거기서?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영화에서 그것도 좀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조연 캐릭터들이 예. 조연 배우들이 예. 어디서 봤던 얼굴이 없더라고요. 네. 막 되게 막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다 신선하더라고요. 얼굴 네, 포스들이. 뭐 딱히 저는 생각나는 것 정도면 그 반장님이랑 그 김규리 배우 나온 정도. 아, 맞아요. 네, 반장님이랑 정도? 김규리 배우. 맞아요. 근데 김규리 배우도 막 요새 좀 많이 나오지는 네, 그쵸, 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 마동석 배우 친구. 근데 그분들 다 특별 출연이에요. 보면. 아, 그래요? 예. 근데 보면은 그거 뭐지? 저는 그 김성규 배우도 네.
범죄도시에 나왔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김성규 배우랑 진선규 배우 그 생각나세요? 그거 그때 범죄도시에서 빡빡이로 나왔던? 아, 네네.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거 영화 하고 나서 두 분이 이제 그거 뭐지? 조연상 후보로 같이 많이 올라갔어요. 김성규 네. 배우랑 진선규 배우랑 둘이 같이 많이 올라갔는데 다 진선규 배우가 탔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진선규 배우 극한직업도 대박 나고 네, 맞아요. 막 그랬는데 김성규 배우가 이번에 이 영화로 되게 임팩트가 엄청나지 않았나. 아, 근데 저는 좀 살짝 걱정이 되는 게 네. 이 영화 임팩트가 진짜 괜찮아서 네, 너무 세서. 예, 이 살인자 역할이 임팩트가 센 음. 배우들은 약간 그 뒤에 항상 고생을 하시니까 맞아요. 그런 게 좀 걱정될 정도로.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연기를 항상 잘 모른다고 매번 네. 어필을 하지만 그거 하나는 있거든요. 눈빛이 그 역할에 맞는 배우는 진짜 일단 딱 시선을 사로잡는데 이번에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실 일부러 가려서 안 네.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마동석 배우랑 이렇게 얘기할 때 잡혀가지고 그 한쪽은 맞아가지고 진짜 쳐맞아가지고 여기가 띵띵 부어가지고 눈이 뜨지도 못하는데 반대쪽 눈이 진짜 무슨 섬뜩하더라고요. 아, 진짜. 눈빛이 기억에 남아서. 그 네. 범죄도시에서도 그 장면이 그 김성규 배우가 했잖아요. 그거 뭐지? 그 해갑연에 네. 소화기 들고 와가지고 아, 네네. 할 때 거기서 보면은 그 가기 전에 신난 표정을 찍거든요. 네. 진짜 무서워요. 아, 그 장면이 네. 임팩트 장난 아닌데. 그래서 진짜 좀 괜찮긴 했는데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네. 공공의적 막 이런 거 생각했었어요. 아, 네. 김성재 배우처럼. 네. 근데 또 우리 그 생각을 해보면 하정우 배우 같은 배우도 있었잖아요. 추격자에서 정말 그렇긴 하죠. 네, 맞네요. 추격자의 지영민. 네, 그것도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 추격자도 떠오르는 그런 포인트가 있긴 맞아요. 해서 예. 약간 이 살인자가 되게 살인자의 설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긴 갑자기 했어요. 추격자 얘기 나와가지고 네. 전 추격자도 이런 식으로 봤어요. 복성이나 추격자도 뭐라 그래야 되지? 보면서는 되게 힘들어했지만 좋은 영화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추격자는 진짜 마지막 텐션이 네. 그게 너무 아쉽다. 계속 이 네. 영화 이거는 녹음하면서 계속 저희가 뒷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마동석 오른팔 역할 맡았던 그 최민철 배우도 좀 인상적인 연기를 좀 보여줬어요. 네, 맞아요. 막 나중에 막 죽는데 이제 막 가서 잡으시라고 막 이런 뭐 연기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이랬는데 그분은 영화 필모가 2014년 사도가 마지막이에요. 한동안 일단은 작품이 없으셨거나 네. 혹은 뭐 단편만 찍으셔서 뮤지컬 쪽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인맥이 뭐 다 뭐 마동석 배우가 다 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닌데 약간 마동석 배우가 하는 그 영화에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필요한 부분에서는 신선한 얼굴을 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 그 제작 방향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너무 약간 돌려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조연 배우. 그렇죠. 입증된 조연 배우 좀 돌려쓰는 경향이 있는데 캐스팅에 좀 공들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마동석 배우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좀 효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다가 네. 또 특이한 걸 또 하나 봤어요. 네. 그 영화 리메이크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대본 보고 솔직히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보니까 헐리우드랑 리메이크 계약을 맺었어요. 헐리우드에서. 근데 실베스터 스텔론 제작사에서 발보아 픽처스. 네, 발보아 픽처스에서 그 리메이크 하기로 결정을 아예 했대요. 그럼 이미 뭐 계약이나 이런 게 다 됐나 봐요? 네, 계약이 됐고 심지어 거기 마동석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 이 맡은 역할랑 똑같은 역할로 출연하신다고.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좀 대단하지 않아요? 되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냥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동석 배우가 직접 제작사 돌아다니면서 피칭하고 다녔대요. 이 영화 욕심 진짜 있으신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거 좋아할 거다 이거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자기가 피칭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에서 그걸 얘기한 그 인터뷰에서 헐리우드는 한국 영화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소통 창구가 없으니까 어떤 그런 접점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교류가 진척이 되지 않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도 맞습니다. 예. 어떤 저는 이제
그 이제 영화 배급이나 유통 쪽에서 네. 그 직배사라고 하죠, 흔히. 네네. 그런 데서 이제 요새 이제 드는 게 김준훈 감독을 시작으로 해서 네. 직접 한국에 투자를 해요. 워너브라더스가 한국 네네. 감독을 하고 이제 그 한국 밀정이 워너브라더스 영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한국 영화 시장에 관심이 실제로 많아요. 그 이거를 좋아하시는 영화인들도 많고 이제 새로운 그런 채널이 열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제가 알기로 물론 이제 뭐 일랑은 이제 말아먹었지만 맞아요. 네 그런 거는 있긴 하지만 한국 영화의 그 시장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헐리우드가 꽤 냉철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시장이 의외로 또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한국 영화 시장이 국가 대비해서 큰 것도 있고 네. 그냥 제가 그냥 막연히 드는 생각이 지금 동북아시아 쪽에 네. 국가에서 동북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 규모가 크잖아요. 네. 그 나라 중국이나 일본, 네. 한국이 이렇게 3국을 딱 놓고 봤을 때 대만도 포함해서 이렇게 4개 나라를 포함해서 봤을 때 다른 영화 시장을 보면 중국 영화는 검열이 너무 심해서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고 네, 그리고 그 흥행의 네. 측면에서도 제약이 진짜 많은 게 네. 중국 영화는 흔히 이제 부율이라고 해서 뭐 제작사가 50% 떼가고 뭐 극장이 50% 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수익을 분배하잖아요. 근데 중국 영화는 이렇게 뭐 선택된 뭐 갑급 영화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영화들이 아니면요, 진짜 그 비율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90% 떼가고 나머지 10%만 수익 가져가고 이런 구조라. 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싫으면은 틀지 마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에서 강짜 나와버리니까 이 수익 구조의 불평등도 있고 해서 중국 영화 시장은 약간 좀 이런 바로미터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중국 영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거의 평가하기가 힘들 정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런 수준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고전하고 있고 일본 영화 시장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나라만큼 아니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규모는 크고 네. 역사도 있는데 그 내수층이 워낙 탄탄해가지고요. 네. 폐쇄적이에요. 일본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자국 영화여도 네. 원작이 없으면요, 개봉 자체가 네. 힘들 정도로 아예 무슨 그 리메이크를 할 수 있는 거기가 이제 국내보다 좀 이렇게 수직 계열화나 이런 독점이 심하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극장 제작 정도만 네. 지금 독점되는 수준이면 거기는 연예 매니지먼트까지 독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심하다 보니까 완전 돈 될 영화만 이렇게 픽을 해서 만들면 그런 주류 이제 회사들, 이제 도어로 대표되는 회사들은 뭐 극장도 가지고 있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그렇게 돈 될 것만 찾다 보니까 이게 가짓수 자르고 하다 보니 이제는 각본도 본인이 각본 써서 개봉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일본은 그렇게 고착화가 됐고 완전 내수로만 돌아가요. 그래서 뭐 갈라파고스화 뭐 네, 이런 얘기도 맞아요. 많고 그 전에 이제 어느 가족 하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인터뷰도 좀 봤었을 때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우리나라 영화도 한국 영화처럼 돼야 된다 네, 맞아요. 라고 말했던 이유가 러닝 개런티를 안 준대요, 감독한테. 네. 그래서 감독이 이제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따져보면은 페이 맞아요. 디렉터인 거예요. 그래서 네. 2차 수익으로 감독들은 네. 버는데, 그래서 막 영화가 나오면요, 책도 나오고 음반 이렇게 해서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수익에 인세를 벌어서 감독이 돈을 버는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고정 팬층이 없는 거는 네. 제가 어느 가족 영화를 아무리 좋게 봤다고 해도 굳이 그 OST를 막 사서 듣고 이러진 않을 그렇죠. 것 같으니까.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만약에 해리포터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좋았고 그러면 이제 OST가 나오면 그건 살 것 같거든요. 네. 덕후니까. 또 다르죠. 네. 그거는 영화의 네. 잘 영화의 만들고랑은 그거보다. 다르죠. 네. 네.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 영화가 좀 다채롭게 나오는 건 맞아요. 있어서 네. 헐리우드에서 하는 게 되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제작 환경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보다 한국이 일단 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작하는 기간이 길어요. 기본적으로 감독이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더 보장되고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독립영화 찍는 분들은 한국 영화 환경을 되게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협업도 많이 하고 뭐 하마구치 류스케 같은 경우는 학생 시절에 한국이랑 같이 협업해서 다큐멘터리 찍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한국 영화도 나름 모순점도 많고 문제점도 많다고 늘 지적하는데 그나마 나은 거 네,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어쨌든 그래도
마동석 배우가 그런 지점들을 잘 알고 네.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나 그런 시장의 네.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이렇게, 경험을 네, 긍정적으로 잘 살리는. 잘 하니까 저는 네. 좀 보다 보면은 연기만 잘하는 배우라기보다는 좀 되게 다재다능한 영화인이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후 행보를 또 이번에 챔피언에서 좀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다시 기대해보게. 연출을 잘하시면 어떻게 또 연출은 생각이 없으시다네요. 또 그게 아쉽네. 시나리오는 또 네. 시나리오 쓰시는 건 관심이 또 있는데 아니 뭐 저번에 연출은 김윤석 좀,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연출을 맞아요. 하셔가지고 이제 한국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되는 첫 발걸음을 떼셨는데 또 마동석 배우가 또 이런 연출이나 또 이런 거에 하면은 또 새로운 약간 근데 네. 마동석 배우는 본인이 꿈꾸는 거는 약간 성룡 같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약간 롤모델로 생각하시는 거는 제키 찬이더라고요. 네, 멋있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생각해도 김윤석 배우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라인인 것 같아요. 근데 마동석 배우는 솔직히 하신 영화들도 보면은 거진 액션물. 맞아요, 액션이 나와서. 꼭 들어가니까. 네. 네. 어쨌든 행보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정말 이 영화를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잘 가던 장르 영화. 저기 어디 가세요? 진짜. 아니, 네, 이게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 전에 카톡 했을 때 이 비슷한 얘기를 네. 했었는데 진짜 저희가 이제 좀 이 채널이 크고 이랬으면 감독님 모셔놓고 전화 한번 여쭤보고 좀 직설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전 안 뵙고 싶은데. 저 너무 궁금해서 이게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감독 찍은 느낌까지 들어요. 두 좀 개가, 극단적으로. 앞뒤가. 예. 누구지? 누굴까? 앞에 영화 찍은 사람 샌드백이 가둬놨나?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어떤 부분이 일단 좋았던 점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저는 이게 이제 영화 중반까지 그러니까 되게 오락적으로 쾌감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저는 혹시 몰라서 이 녹음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사족을 달자면 폭력에서 오는 쾌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뭐 그게 저는 항상 하지만 그건 어쨌든 영화에서의 그런 폭력은 현실이랑 다르고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폭력적인 거에 심취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란티노 영화를 좋아한다 해서 전부 다 피 좋아하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전제를 달고 보면 이 영화는 그런 폭력이라는 약간 억압된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는 그 불가능한 한 거를 이제 약간 대리만족으로 긁어주는 거에 있어서의 쾌감이 확실히 있고요. 네, 맞아요. 그걸 이제 극대화도 잘 시켰어요. 그냥 단순히 네. 폭력만 갖다 놓고가 아니라 그 합도 잘 맞고 편집의 템포도 그렇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런 폭력적인 장면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당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하다못해 여기서도 사이코패스가 길 가는 사람 그냥 차 받고 하지만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을 세팅하는 그 템포까지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이제 흔히 이제 결국 조합하게 되면 장르적인 쾌감이잖아요. 역시 느와르, 액션, 네, 이런 영화의 장르적인 쾌감을 중반까지 정말 잘 살렸다 생각했어요. 그 말을 투정하셨던 그 앞에 그 둘이 대면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둘이 대면하는 장면이 그 정말 말씀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이야기를 하다 생각이 난 건데 첫 장면부터 끝까지 진짜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도 그 그림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거기에 있는 그 좀 변환되는 것도 좀 그 밖에 그 형사가 이렇게 김무열 배우가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약간 트랙되면서 좀 신기하게 넘어가요. 트랙되면서 그 그림 그 안에 있는 그림 약간 좀 이렇게 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고전 명화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탁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배우와 그런 장면도 있고 솔직히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좋은 어떤 그런 액션 이런 폭력적인 액션 영화 이런 액션 영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쾌감을 주는 영화들이 진짜 잘 만들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진짜 때리는 장면은 사실 10초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터프 순간이니까. 10초도 안 나오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긴장감을 유지하면 그 10초밖에 안 나온 액션컷은 10초밖에 안 나오는데 사람이 긴장을 3분 정도로 하게 만드는 영화는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좀 그런 지점들이 많아요. 앞부분에는 진짜 몇 군데나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약간 진짜 때릴 때는 좀 약간 속 시원하게 패지 않아요? 저는요.
때리는 것도 그랬는데 솔직히 칼로 쑤실 때 진짜 너무 무서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애매하게가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네, 뭐 사이코패스라 칼에 무슨 감정이 없네 그거는 뭐 대사고 저는 안 맞아봐서 칼을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이려는 의도가 확실히 보여요. 예.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 참 잘한 것 같다는. 네. 그래서 진짜 기다리셨던 분들은 정말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저는 정말 미도 씨 나중에 보고 나서 어땠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좀 어떤 장면 좋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장면이 사실 앞부분에는 이것저것 되게 막 아까 그 컷 변화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 그림 나오잖아요. 네. 그거 그 살인범 네. 그 김성규 배우 네. 집에 걸려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거 아니었나요? 저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나쁜 놈이다. 네, 둘 다 제목도 나쁜 악인전이고 놈이다. 하니 맞아요. 그런 악의 성질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리고 조금 애매한데 그 크레딧에 협찬한 그림 그게 나오거든요. 그림이 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그림을 공유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영화 개봉 딱 받아가지고 맞아요. 이걸 해가지고 아마 이게 다음 주쯤에는 인터뷰로 더 풀릴 것 같은데. 맞아. 누가 물어볼 텐데 분명히. 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림 배치도 아마 계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네, 의도를 그런 것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약간 그 되게 사소한 그런 조연 배우 배치가 좀 좋았던 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상품권 현금 박치기 해준 애가 나오잖아요. 네, 그 양아치 새끼. 그 양아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염색을 엄청 화려하게 했어요. 네, 맞아요.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입고 이런데 얘를 되게 잘 써먹어요. 네. 얘를 되게 잘 써먹는데 막 보면은 막 그냥 되게 사소하게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 장면에서부터 약간 유머 코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오토바이에 이렇게 묶어놓고 악수하는 척하면서. 근데 그 장면 자체가 기능적으로 되게 괜찮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 주인공 김무열이 맡은 캐릭터가 상당히 승진이라든가 인정 욕구에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촉이 되게 좋은 형사라는 거, 이런 걸 보여주는 사건을 일단 앞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 어떤 환치기 안에 잡아가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이 사람이 좀 폭력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되게 예의가 없고 좀 막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이 캐릭터와의 그 부딪힘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냥 되게 사소하게 이런 식으로 또 하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냥 뭐 흔하게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이 배우를 참 잘 썼다 생각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이제 납치범이 그 똑같은 연쇄살인범과 동일 인물이라는 거를 이제 김무열 배우가 알잖아요. 그 정태석 형사가 알잖아요. 알고 나서 이제 딱 그 마동석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모아서 그 작전 브리핑을 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렇게 그 칠판이 있고 칠판에서 이제 그 배우가 그 형사가 설명을 해주고 브리핑을 해주는데 그 브리핑 해주는 앞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사람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게 흡사 그 두 세력이 사실 옷도 시커멓게 입고 덩치 좋은 남자들이니까 구분이 안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양아치가 왼쪽에 있고 그 형사들이 오른쪽에 딱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1대1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뻑 주거든요. 그 장면에서. 텐션이 있는 거죠. 이미지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형사 3명밖에 없어요. 거기서. 혹시라도 크게 싸움 나면 다 맞아 죽는 거죠. 형사는 거기 3명밖에 없는데 이게 뭔가 대등한 어떤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탱탱하게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거기에서 그 배우의 그 염색머리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탄탄하다. 여기가 긴장감이 확 오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알차게 캐릭터를 써먹는 그런 영화는 별로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거 수업 시간에 되게 좋은 예로 그런 캐릭터가 살아있는 영화 했던 게 끝까지 간다였었거든요. 그 영화 괜찮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캐릭터가 각각 내적으로 동기가 있어서 살아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도 조연들이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조연들 그 장면도 그렇잖아요. 그 이빨 뽑는 그 장면에서 그 이빨 뽑히는 분. 맞아요. 그분도 사실 잘 써먹었죠. 그분도 그 장례식 장면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거는 그 장례식장이 괜찮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면하는? 와, 그 순간까지 이렇게 겹쳐지니까 되게. 근데 그 대면하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렇고 이 메인 그 장례식장에서의 메인은 마동석 배우랑 김성규 배우가 이제 저 새끼 뭔데 약간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이 말씀하신 네. 그 배우가 제가 이제 그쵸. 성함이 지금 몰라가지고 한데 나와가지고 쪽지. 네, 쪽지 남긴 거. 네, 그 부분이요. 그 부분에서 또 잘 써먹은 거잖아요. 네, 알차게. 맞아요. 그런 거. 네.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동기가 돼가지고 네. 다음 사건이랑 연결이 네.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치밀한 어떤 계산이나 그런 배치가 이 영화를 정말 초반에 확 몰입해서 보게 해요. 네. 되게 근데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되게 단순하게 맞아요. 잘 논리적으로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편집도 잘한 거죠. 그건 네, 확실히 그 편집- 놓치는 거에 없으니까. 맞아요. 이거는 시나리오 단계부터 잘 써서 편집도 잘 되어 있는, 네, 맞아요. 촬영도 잘 되어 있고, 네. 그 장면도 그 장례식 장면에서 시선 나누는 장면도 되게 그거 뭐지 촬영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네. 막 사실 좀 뻔하기는 한데 그쵸. 그거랑 별개로 긴장이 이렇게 딱 오니까 그렇게 좋게 뻔한 장면은 뻔하다고 표현하기는 보다는 이제 관습적으로 잘 이용했다? 약간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포장이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뻔한 장면들도 어쨌든 이 영화에서 앞부분은 상당히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에요. 네, 뭐 되게, 뻔하게만 안 만들고 우연으로만 만들 수는 없죠. 말이 안 네. 되니까요, 그거는. 아,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마음에는 들었는데 네. 조금 아쉬운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오토바이 그리고 김무열 배우가 이렇게 그 이제 사건 현장이죠. 그걸 딱 이렇게 가는데 와, 씨,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원테이크로 가요. 네, 갑자기 컷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원테이크로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이제 김무열 배우가 그 프레임인으로 이렇게 들어오다가 카메라가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 옆모습을 찍어주고 약간 트래킹이 이렇게 되니까 와, 저는 진짜 순간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살인의 추억이랑 칠드런 오브 맨 그 유명한 그쵸. 자동차 추격신의 원테이크를 생각했는데 아쉽게 컷이 됐어요.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근데 그 장면도 그렇게 그 약간 롱테이크로 간 거를 잘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이 김무열이라는 그 정태식 형사가 이 사건이랑 대면하는 첫 장면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아쉬운 정도? 네, 그리고 그게 좀 아쉬웠고 또 아까 음악 얘기 저희 했잖아요. 네, 저는 음악도 되게 좋았던 게 음악이 되게 처음 듣는데 되게 고전 영화 느낌이 나는 음악이더라고요. 되게 보면은 음악을 되게 많이 써요, 이 영화가. 아, 예. 액션씬에서도 되게 많이 쓰고. 네, 맞아요. 근데 이 영화 음악이 뭔가 느낌이 그냥 약간 그 노래가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노래가 영화에 잘 쓰여 있어요. 막 보면은 막 되게 중요한 장면에서 현악기가 막 등등등등등 거리고 이게 되게 진짜 한 60년대 느와르 영화 그런 음악처럼 현악이나 관악 이런 게 되게 많이 쓰인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고전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음악이. 그래가지고 되게 보면서 저 보통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이 영화 되게 음악이 좋다. 액션 영화 음악이 좋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음악 감독이 누군지 찾아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네, 조영우 음악 감독이 하셨더라고요. 조영우 음악 감독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공동경비구역 그 JSA 때부터 박쥐까지 박찬욱 감독이랑 계속 작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올드보이 뭐 친절한 검사 당연히 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런 장르의 영화를 핸들하시는데 일가견이 있네. 네. 심지어 비열한 거리랑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 느와르 작품 대표적인 것들도 다 하셨더라고요. 한국 족보의 액션물.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음악 쓰임도 되게 좋아서 진짜 정말 앞부분은 촬영도 음악도 편집도 배우 연기도 다 좋았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문제인데 중간에 너무 이게 이제 목표가 명확해요. 이 단순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하는 동기들이나 이런 게 당위성이 있고 납득이 되는데 또 그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김무열은 잡아서 승진해야 되고 마동석이 개인적으로 복수해야 되고 그래서 막 조직원들 써먹고 김무열도 안 되잖아요. 그 경찰 조직이랑 딜이 안 되고 광수대 와가지고 자기가 그 노리던 사건을 광수대에서 관할하고 이러니까 서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약간 너네 써먹고 우리가 단물은 다 빼먹을 거야. 이게 너무 명확하게 그려지게 잘 갔는데 이 영화가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놓치고 끝까지 갔거나 이러면 되는데 중간에 잡아버립니다. 연쇄살인범을 잡아버리는데 거기서부터 영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딱 영화가 좋다, 이 영화 좋다 딱 생각하는 게 딱
지점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이제 영화가 되게 좋은 메시지를 담은 영화. 메시지가 공감이 가고 스토리라인이 네. 되게 뭔가 인생을 반추하게 하고 이런 영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되게 표현력이 좋은 영화. 네. 진짜 뭔가 되게, 근데 이 두 가지가 진짜 만나서 탁월한 명작이 있을 때가 있고, 약간 그런 게 저는 위플래시 같은 영화? 그런 네. 영화들 생각하면 생각이 나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약간 좀 두 번째가 는 괜찮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현력이 네. 좋았던 영화예요. 전체적으로. 네. 근데 솔직히 메시지는 별거 없는데. 근데 이 영화는 뒤로 가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두 번째가 네. 탁월하면 첫 번째가 오히려 이런 영화에서는 가벼울수록 또 좋을 매력이 미덕일 수 있지. 네. 메시지가 가벼워서 더 미덕일 수 있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가 이제 뒷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다 실패를 해버렸죠. 네, 완전. 진짜 별로였습니다. 와르르. 네네. 일단은, 네, 저도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공감을 하지는 않지만, 네. 딱 봐도 자기적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 음. 우산 주는 장면이랑, 네. 그 뒤에 그 정황상 이 음. 우산을 받은 여중생이 죽었어요. 네. 정황상. 네, 그 맞아요. 우산이 그 네. TV 자료화면에 나오니까, 그 장면이, 저는 영화다 보니 자기적인 장면이, 자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단점이 될 수는 없다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장면을 허용할 수 있는 자기적인 장면이긴 했어요. 저는 그게 네. 이 영화의 단점이라고 이 영화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이 영화가 길을 잃었다라는 어떤 깜빡이?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전조 현상. 네. 전조 현상. 영화 잘 나가다가 이 정도는 장면이 나올 수 있지 싶긴 한데, 네. 그게 이제 그거 마동석이 원래는 여기서 이제 계속 조폭 두목으로 잘 나오다가 네, 엄청 무게감 네, 있게. 갑자기 마블리가 되는 장면. 네, 맞아요. 그거는 저는 진짜 이 배우의 이미지, 그러니까 영화 외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이 배우 나왔을 때 약간 좀 그런 주먹을 쓰지 마. 네. 이거 나쁘게 안 쓰고, 보통은 그런 이미지잖아. 이 영화에서는 아니었지만 그런 관객들의 그런 기시감을 이용해서 약간 텐션을 다운시키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텐션을 다운시켜가지고 갈무리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썼다고 봐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장면이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뒤에가 더 별로가 되니까 그럴 거면 이 장면을 왜 넣었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 이게 전조현상이에요. 네. 이 장면이. 근데 사실 저는 그 장면에서도 좀 이런 생각이 있었죠. 또 여중생을 한 명 죽이려고 하는군. 또 여학생을 죽이는군. 이런 생각을 했죠. 했지만 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고,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고, 이 장면이 그래도 딱 텐션이 있다 생각했던 게 딱 버스 타는데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살인자가. 네. 그래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화면 배치를 또 탁월하게 했구나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그것도 전조현상이었다 생각해요. 회식 장면. 예, 그것도 갑자기 얘네들 이제 정 들어가지고 네. 갑자기 술 이렇게 돌려서 먹고 이거 완전 조폭 미화 아니에요, 그거는? 뭐 미화는 맞는데 뭐 이 영화에서 이 영화 전체적으로는 조폭을 미화하지 않지만 네. 그 장면에서는 조폭들도 인간이다. 네. 뭔가 약간 이들은 뭔가 저는 살인자와의 인간성을 대비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 정도는 했어요. 뭐 그게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조폭 영화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조폭을 미화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그 현실이랑 유리해서 네. 봐요. 여기는 완전 다른 세계다라고 생각하고 얘네만의 이야기가 있겠지. 그렇다고 내가 다시 그쵸, 영화를 보고 그쵸. 현실로 왔을 때 조폭들 알고 보니까 존나 멋있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 게 그렇구나. 있어서 깊게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사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약간 이 영화의 매력이 떨어진다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앞에 그거 뭐지? 버스 정류장은 아니겠지? 하나 네. 넣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고, 회식 장면은 약간 이 영화 좀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회식 장면은 대비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본 게, 얘네들 누구나 알고 있는 게 어차피 범인 잡을 때 되면 서로 남남처럼 이제 네. 지들끼리 물어뜯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서 그 전에 약간 심리적으로 더 그 충격을 극대화시키고자 친밀감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건 좀 아쉬웠죠. 이 사람들이 진짜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몰입하고 있었는데, 지금 살인이 일어날 건데 갑자기 뭔 회식은 회식이야 이런 느낌이 좀 있었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 앞에 자기적인 장면이랑 연결되면서 급전개가 되는 게 좀 불편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정도 이렇게 가속이 붙어서 가는데 갑자기 확 가버리니까
아, 편집하다 시간이 후달렸나?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딱 이 회식 장면 끝나고 나서 이제 뉴스 보고 뛰어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카체이신 장면도 꽤 괜찮게 네. 나오고 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 장면은 또 네. 막 쫓아가고 막 추격 장면 같은 것도 네. 거기서 약간 추격자 떠올리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 약간 삼각 추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둘이 이렇게 그 추격하는 씬부터는 더 이상 동업이 네. 아닌 거고, 그걸 또 앞에도 설명했지만 또 장면에 잘 넣었어요. 갑자기 너 꼼짝 말고 있으라고. 네. 근데 또 몰래 이제 자기 음. 두목 부르고 보스 응. 불러버리고 이러고 그 또 위에서 보고 있고 맞아요. 이런 장면들이 역시 얘네들은 누가 기름이다 같이 갈 수 네. 없다 잘 보여주고, 그런 걸 보여주니까 이 추격 장면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얘네 둘이 이렇게 경쟁하다가 정작 중요한 범인 놓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더 절대악이라고 봐야겠죠? 맞아요. 그걸 놓치는 거 아니야라는 새로운 텐션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괜찮았는데 잡고 나서부터는 완전 무너졌습니다. 딱 예.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네. 그것도 재밌긴 했어요. 차가 샌드위치 되는 거. 예, 그거 진짜. 까만색 차 2대랑 네. 흰색 차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 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약간 시간의 흐름을 비틀었거든요. 거의 편집상으로는 받고 그러니까 서로 뭐 기절했다거나 이런 갈무리할 네.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박자마자 이러면서 문 열고 나가가지고 보는데 그 이제 범인 이렇게 문을 열는데 범인 없고 이미 저만치 뛰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상으로 시간이 좀 지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시간의 흐름을 일부러 커트해서 편집상으로는 아무 연속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네. 트릭 아닌 트릭? 네. 네, 그런 편집도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 장면까지였습니다. 네, 거기가 맞아요. 그 장면도 좋았어. 그거 때리려고 하는데 네. 그 장면도 전 좀 싫었긴 했어요. 마동석 배우랑 김성규 배우랑 둘이서 붙어가지고 네. 막 김성규 배우가 둘이 연기는 진짜 잘하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랑 나랑 뭐가 달라. 이러면서 예. 그 장면이 약간 보면서 또 쪼코놀이 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생각 괜찮았고, 근데 저는 진짜 거기서 베스트였던 게 그 마동석 배우 뺑소니로 치고 나가잖아요. 네. 김무열 배우가. 네. 그리고 마동석 배우가 죽이려는 척이 아니라 네. 진짜로 죽여버리려고 네, 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좋았어요. 네. 네. 진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동석 배우의 에너지와 네. 그리고 그거를 확 해가지고 그 어떤 차가 이렇게 치고 가는 마동석 네. 배우를 치고 가는 그 어떤 충격?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무열 배우가 김성규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네. 그 쾌감 네. 연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차라리 거기서 끝났으면 메시지도 더 맞아요. 전달이 잘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무열 배우는 어쨌든 그 형사의 역할이 네. 이 나쁜 새끼고 네. 거친지만 법대로 해결하려는 네. 약간 법리주의적 그쵸, 성향, 그러니까 이제 법치로 하자 네. 이거고, 근데 마동석 배우는 사적 제재예요. 네, 맞아요. 그거를 각각을 대변하는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김무열 배우가 잡고 만약 그냥 끝내버렸으면 결국은 어떤 이런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적 제재보다는 법적인 절차, 그러니까 그 법치 국가로서 차라리 좀 모호해도 그게 더 메시지가 깔끔하게 전달됐다 보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김무열 배우가 그 K를 데리고 경찰 수사대로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가지고 처음 보냐면 연쇄살인범이 막 이러면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정의로운 형사가 어떤 그 악을 쟁취해서 네. 그러니까 뭔가 악을 잡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엄숙하고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네. 이 사람도 자기 어떤 사적 욕망, 맞아요. 승진하고 싶고 네. 건수를 잡고 싶고, 그리고 어떤 이런 내가 이제 이건 제 사상이지만 내가 어떤 이런 나쁜 놈을 잡기 위해서 어떤 휘두르는 폭력의 달콤함을 느낀 느낌? 네.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 마동석을 죽인 거잖아요. 네, 일단 쭉 죽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그래서 죽였는데 미안하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폭력에 함몰되면서 이제 잃어버린 그런 느낌으로 하고 거기서 그냥 크레딧 올라가 버렸으면은 네. 전 이 영화를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훨씬 나았어요. 네. 네. 심지어 그렇게 가면은 어떤 주는 네. 정치적인 메시지가 없어서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악에 대한 탐구 네. 이런 생각을 나머지는 하고 보고 나간 니들이 네. 생각해 이래도 네, 돼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악과 폭력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더. 그런데 갑자기 그 법정신 나오면서 네, 진짜 영화 이상해졌어요. 네. 맞아요. 그 진짜 저는 마동석 배우가 자수하는 그 영화 내적으로 봤을 때 동기가 말이 안 돼요. 이 사람 가오로 사는 사람이라고 막 맞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라도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그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 잡으려고 자수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너무 구차하게 이거 저거 많이 붙였죠.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좋았거든요. 그거 뭐지? 이게 단순히 물론 사적 복수지만 사적 복수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날 칼빵을 놓았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어떤 조폭 세계에서 입지가 흔들리는 것도 되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게 드러나니까 네, 영화에서. 그러니까 막 보면은 마동석이 이제 원래는 여기 완전 장악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하고 있다가 얘 때문에 칼빵을 맞으면서 막 뭐 네, 오해를 어떤 사고 막 이러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안 좋은 얘기가 돌고 이러면서 자기 투자에도 뭐 지장을 얻고 이런 게 막 나오니까 더 당위성이 되게 명확해 보였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막 모든 거 상관없이 그 모텔에서 그거 뭐지? 테레비 보면서 막 이러고 있고 그것도 네. 너무 좀 너무 갔어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연출자가 약간 좀 자신의 그런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목적이 목적을 이뤘으면 끝내야 되는데 맞아요. 다음 목적을 세팅해 버리는데 시간은 얼마 없고 뭐 2부로 찍을 거 아니잖아요. 뭐 남은 시간 한 30분 남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다음 목적에 있어서 되게 부실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적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사형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인권의라고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없는 이 사람에 대한 그 법적인 심판에서 네. 오는 카타르시스? 사람들 사실 그 네이버 댓글 보면은 맞아요. 그 사형제 찬반을 지금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무슨 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뭐 살려두냐 이렇게 흉악범들 했을 때 그냥 죽여야 된다. 인권이고 뭐고 없다. 약간 좀 이런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쏠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무슨 인터넷 댓글은 물론 이제 일부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감독은 제가 봤을 때 사형제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사형제라는 목적을 영화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목적을 부여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기존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 억지로 끌고 오다 보니까. 저는 그게 진짜 거기에서 너무 얄팍한 거예요. 그 논리가 근데. 그렇죠. 예. 그 사형제를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무비오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사형제를 찬성을 하는 의견을 얘기를 할 거면은 그의 어떤 합당한 어떤 힘이 있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앞부분 이야기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앞에는 그냥 되게 네. 오락 영화예요. 네, 되게 오락영화고 김무열도 나쁜 놈이고 마동석도 나쁜 네. 놈이고 비슷하게 나쁜 놈이라서 둘 다 자기 이익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마동석은 사람 죽이는 거 자기 이익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김무열도 처음엔 그런 거에 충격받다가 점점 물들어가는 캐릭터로 나온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둘이 막 무슨 막 이렇게 막 사람 장난처럼 아무렇게나 죽이는 그러면은 마동석이 그 앞에 죽인 사람은요? 그러니까요. 예. 그냥 자기 일에 어떻게 보면 네. 걸림돌이 된다고 죽인 건데. 직접 죽이거나 시켜서 죽이거나 네. 매한가지인데. 그쵸. 그리고 그거 뭐야. 이빨 뽑은 사람도 그 사람도 그냥 죽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짐승처럼 죽고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세상 그 세계관에서 사람 장난처럼 아무렇게나 죽이는 새끼는 죽어야 돼. 그 새끼를 어떻게 살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너무 교조적으로 바뀌니까 네. 정말 아쉬워요. 진짜 이 영화는 네. 메시지 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메시지를 진짜 만약에 정말 할 거면은 감독이 철학적으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깊게 파고들고 네. 뭐라 그래야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 확실해야지. 예. 기본적으로 이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영화의 표현적인 수단을 잘 사용한다라는 건 우리가 하긴 했어요. 예. 정말 클레오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앞부분은 확실히 적당한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확실히 자기의 의도의 통제하에 자기 표현하고자 하는 걸 표현해냈는데 뒷부분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거는 그 메시지 자체가 자기가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메시지는 예술에 있어서 이건 좀 네. 포괄적으로 네. 좀 모호해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면 안 되고요. 뭐 소설이든 그런 거든 좀 메시지가 모호하고 특히 나중으로 이렇게 쌓아갈수록 덜 모호해질 수는 있지만 약간 이런 정반합? 약간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메시지가 처음부터 너무 뚜렷해버리거나 뭐 나중에 너무 이렇게 명확해버리면 좀 그러니까 여백이 없어서 재미가 없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예술이 좀 파고들 생각할 여지가 없네? 그쵸.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왜 그렇게 메시지를
정해놓고 마지막에 던져버리고 거기에 짜맞춰서 영화를 정리를 맞아요. 해버리다 보니까 이상하죠.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게 그런 식으로 뒷부분에서 캐릭터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네. 그 마동석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되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네. 그 캐릭터도 되게 무자비하게 사람 죽이고 네, 막 앞뒤가 달라버려요. 네,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인터뷰를 보면서도 되게 실망했던 부분이 감독은 그 메시지 되게 집중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예. 근데 그 메시지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메시지가 제일 구렸어요, 이 영화에서. 예. 그리고 마동석 배우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쁜 놈은 막 때리지만 나쁜 놈은 죽이기도 하고 때리고 잔인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근데 그런 캐릭터로 감독이 이 영화를 설명해버리면 앞에랑 이거는 제가 방금 말한 조폭미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서민들 등골 빼먹으려고 불법 네. 오락기 그 대사로 살짝 나와요. 60 몇 개 중에 63개가 조작된 기계라고. 그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그쵸. 때리지만 않지 서민들 피 빨아먹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영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캐릭터를 영웅으로 설정해 버리면 저는 이 감독의 도덕관도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얄팍함을 그냥 한껏 드러내죠. 멋있는 척 다 하면서. 네, 진짜 그래서 마지막은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실망스럽긴 했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엔딩씬에서 좋았던 거는 이제 그 교도소 딱 들어갈 때 네. 마동석이 그 같은 감옥으로 넣어줄 수 있냐 하면서 맞아요. 그 걔가 그 형님 왔다고 사람들 네. 다 도열해가지고 네. 인사하고 마동석이 내리는데 그 슬로우로 찍잖아요. 네, 맞아요. 하는데 그 성경 이렇게 보다가 그 연쇄살인범이 성경 이렇게 덮으면서 그 부분은 좋았어요. 근데 마동석이 그 카메라를 그게 POV일 거야 아마. 맞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그 썩소 짚는 거. 네, 맞아요. 진짜 넌 이제 뒤졌다.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와서 다시 앞에 그걸 찾았어요. 맞아요. 네. 거기서는 약간 어떤 마동석 배우가 연기하는 톤이 네. 어떤 그런 선량한 심판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사적 복수하러 돌아온 네. 악마예요. 그냥 죽여버리겠다라는 네.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끝냈어도 좋았고 이제 정말 이 영화의 네. 완전 마지막 장면에 그 샤워하고 있는데 혁대 풀어서 네. 와가지고 이제 남자 셋이서 목숨 걸고 네. 게임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 네. 그 부분에서 끝내는 것도 좋았고 뭐 네. 여러모로 다시 원래의 느낌으로 돌아오니까 네. 다 또 이제 악우가 맞아서 또 마지막에는 잠깐 좋았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교도소 들어갔을 땐 좀 짜증났었어요. 개연성이 네. 안 맞다 생각했어요. 예. 너무 뭐야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네. 앞에 부분에서 너무 실망을 해버려가지고 네. 좀 짜증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뭐야 왜 무슨 어떻게 교도소에 피해자랑 살인자랑 같이 있어 이렇게 그거를 됐어요. 그리고 또 일개 형사가 네. 아무리 진급을 했든 네. 청장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서 약간 그 개연성이 조금 짜증이 나서 약간 그 네. 포스를 좀 못 느꼈거든요. 저는 네. 솔직히. 그랬는데 마지막에 그 화장실에서 그 표정 연기 있잖아요. 네. 마동석 배우의 표정 연기랑 김성규 배우의 표정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조명도 잘 쳤어요. 네, 명암을. 맞아요. 조명이나 그 욕실이잖아요. 네. 그런 미장센이나 이런 것도 좋았어요. 좋아가지고 그 장면에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것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마지막에 살짝 회복하고 마무리한 그런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네, 맞습니다. 아마 영화 보신 분들 그리고 무비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평에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 줄 평을 좀 내려볼까요? 네, 저의 한 줄 평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락적인 것과 메시지 사이의 간극을 아쉬워하면서 이제 비빔밥도 잘 비벼야 맛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내가 의지가 있다면 한 켠을 걷어내고 먹고 싶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피자랑 김치랑 비벼 먹는 거예요. 따로 먹어야 맛있는데 그걸 굳이 비벼 먹겠다고 약간 이런 거예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돈가스는 진짜 맛있는데 네. 샐러드가 양배추가 썩었어. 네,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웰메이드 액션 영화 이러고 끝낼래요. 네. 이 뒷부분은 무시해. 네. 그러니까 감독판으로 네. 뒤에를 자르고 나오면은 아씨 감독판이 그렇게 나올까요? 이거 절대 안 나오죠. 이 감독님이 인터뷰를 보는데 너무 사형자에 삘 꽂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제 제작이 결단을 내리고 네. 혹시라도 그렇게 나오면은 약간 이제
다 잊어지고 감독판으로 해외에 수출을 이게 해서 약간 우리 이거 녹음 시작하기 전에 부산행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연상 감독이 원래는 그냥 다 죽이고 끝내고 싶었는데 네네. 그 제작사 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뒷부분을 넣어서 네. 약간 그 딸이랑 네, 네, 살린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이 영화의 엔딩은 너무 감독의 의도 같아서 맞아요. 달라요. 이건 제작사의 네. 개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메시지를 맞아요. 넣기 위해서 그런 거를 시나리오 단계부터 구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아쉽죠. 참 아쉽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나름 할 얘기가 많은 네. 영화를 좀 오랜만에 리뷰한 것 아니, 같아서 저보다 잘 고르셨어요. 명탐정 피카츄보다 나왔어요. 아니요. 아, 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골랐어요. 저도 이제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른 건데 네. 어쨌든 나름 그래도 오랜만에 영화 얘기하면서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도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이 즐거우셨다면 팟빵 어플에 하트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꾸준히 저희 방송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 방송에 대한 댓글 피드백이 정말 많은 힘이 되니까 요새 조금 안 달려서 조금 뭔가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리토맨이 달아줘서 너무 좋았는데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작이었습니다. 네. 저는 클레오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온갖 잡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영화 잡지 무비오 톡.